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 민심잡기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 압승으로 대선까지 승리하겠다는 포석이고 혁신당은 독자 생존에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말 대구에서 2위 삼성 라이온즈와 2연전을 갖습니다. 시즌 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도시 학생들이 전하고는 농촌 유학이 폐교 위기에 처한 시골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남으로 유학 온 학생은 300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당도가 높은 샤인머스켓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사과와 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영광에서 워크숍을 열며 민심 잡기에 나선 조국혁신당의 선공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맞불을 놨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영광을 방문해 텃밭 따지기에 나섰고 혁신당은 곡성으로 이동해 이틀째 구애 활동을 펼쳤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김인석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일주일 만에 전남을 다시 찾았습니다. 순천에 이어 오는 10월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는 영광을 찾아 지역 민심을 살피는 등 텃밭을 다졌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자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석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부터 영광의 정책 비전을 실현하겠다며 경쟁자로 떠오른 조국혁신당을 견제했습니다. 기본사회, 에너지 고속도로, 기본소득, 출생 기본소득 이런 것을 결국 실현해 나가서 전남, 영광, 곡성의 발전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의원들도 이틀째 전남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영광에 이어 오늘은 역시 재선거가 치러지는 곡성에서 어르신 배식 봉사와 청년농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혁신 경쟁을 통해 호남 정치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직이나 자금 등 모든 것이 부족하다며 조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호남 월세살이 등을 통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민주당만으로 호남 정치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조국혁신당이 지역 정치에 뛰어들어서 보다 더 생산적 경쟁을 하고 호남 유권자분들께 즐거운 선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1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협력 관계에서 경쟁 관계가 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 쟁탈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이처럼 영광군수와 곡성군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물러설 수 없는 승부에 나서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을 위해 텃밭을 내줄 수 없고 혁신당은 단체장을 당선시켜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재선거 결과에 따라 민심이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어 양당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찌감치 전남 지역 재선거에 총력을 선언한 혁신당은 선거 결과에 당의 미래가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 제3당 진입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국회 개원 이후 오히려 존재감은 더 낮아졌습니다. 거대 여야 양당의 정쟁이 격해지며 선명성을 부각하는 것도 더 어려운 조건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재선거는 혁신당이 지속 가능한 대중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정당이 살려면은 선거에서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결국 10월 재보선에서 전남의 군수가 두 자리가 비어 있는 게 굉장한 조국혁신당에서는 올인할 기회로 봤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은 총동원령까지 내려진 혁신당의 공격적인 선거 전략에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혁신당의 전남 지역 공천을 자기 부정이나 제살 깎아먹기식 자충수라며 평가절하하는 한편 당 지도부가 매주 지역을 찾아 민심을 다잡는 모습입니다. 호남의 지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호남을 가장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민주당, 그 민주당의 후보를 뽑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호남 지역 투표율과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타 지역에 비해 낮았다는 점도
민주당이 이번 재선거 결과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만약 이번 재선거에서 한 곳이라도 혁신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민주당에 대한 호남 민심의 이탈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텃밭 민심의 균열을 막으려는 민주당과 자립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혁신당.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양당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 도시공사 사장에 김승남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나 정부와 긴밀한 협조가 절실한 대형 프로젝트와 주요 사업을 잘 풀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 전 의원을 제12대 사장에 내정했습니다. 그러나 김 내정자가 강기정 광주시장과 동양, 동문으로 학생운동과 국회 의정 활동을 함께해 일찌감치 내정설이 돌았는데 사실상 도시개발 관련 경력도 없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 국가산단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근로자들이 흡입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광양 국가산단 한 공장에서 2.5리터가량의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됐는데 인근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 등 5명이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목격자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1위 기아 타이거즈와 2위 삼성 라이온즈가 이번 주말 대구에서 맞붙습니다. 2연전 결과에 따라 기아가 1위를 치고 나가느냐, 치열한 선두 다툼이 벌어지느냐가 달려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희진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기아 타이거즈는 삼성 라이온스와 시즌 우승컵을 차지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을 벌입니다. 삼성은 이달 들어 7할 3푼 9리의 높은 승률을 기록하며 2위에 올라섰고 선두 기아에는 4.5경기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이번 2연전에서 기아가 1승을 챙겨올 경우 4.5경기 차를 유지하며 남은 경기를 보다 쉽게 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패배할 경우 2.5경기 차까지 좁혀져 선두권 다툼에 불씨가 당겨질 전망입니다. 일단 우위를 선점한 건 기아입니다. 올 시즌 기아는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8승 4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는 올 시즌 2위 팀을 상대로 13승 2패, 승률 8할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팀 1선발 제임스 네일의 부재로 마운드 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건 불안 요소입니다. 이번 맞대결에서는 황동하와 양현종이 대기하고 있지만 이범호 감독이 강조했던 공격형 팀으로의 완벽한 전환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에 임하는 선수들의 각오 또한 남다릅니다. 안 좋은 상황들도 계속 나와서 좀 팬분들 마음이 좀 속상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기분들을 저희가 승리로 조금 날려보낼 수 있도록 많이 야구장에서 좋은 플레이,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에 조금 더 잘 치고 좋은 좀 타격하면서 삼성전을 좀 임하고 싶습니다. 시즌 종료까지는 단 20경기가 남은 상황. 기아가 무서운 기세로 올라오고 있는 삼성을 제압하고 여유 있게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도시 학생들이 전하고는 농촌 유학이 폐교 위기에 처한 시골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전남으로 유학 온 학생은 300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기존 학생보다 유학생이 더 많은 학교도 나왔습니다. 이상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안쪽에 마련된 텃밭에서 초등학생들의 김매기가 한창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풀을 뽑고 돌을 골라내는 학생들 중 절반은 수도권 등 도시에서 전학 온 농촌 유학생입니다. 많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거 추수해가지고 먹고 그러면 뿌듯할 것 같아요. 지리산 천왕봉에 오르고 섬진강을 배경으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농촌 유학 생활에 도시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오케스트라와 승마 등 도시 학교 못지않은 체험학습도 가능합니다. 네, 서울에 있으면은 아이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또 제한적이고 또 참가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굴에 내려와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쉽게 접해볼 수 있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2021년 1학기 82명이었던 전남의 초중고등학교 농촌 유학생 수는 올해 2학기 전국에서 가장 많은 341명으로 늘었습니다.
한때 폐교 위기를 겪었던 구례 중동초교의 농촌 유학생 수는 20명으로 전교생의 64%를 차지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이제 자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요. 근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제 교육 과정, 그다음에 선생님들과의 관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다 보니 더욱더 찾게 되고 더 머무는 그런 농촌 유학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태학습과 체험 등 자연을 교과서로 삼는 농촌으로 도시 유학생들이 옮겨오면서 전남의 시골 학교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피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남도는 전남경찰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1366 전남센터나 목포와 순천 여성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를 연계해 영상물 삭제를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자의 치료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피해 사례 상담 신청자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연계해 법률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이 진료 전담 의사를 공개 채용했으나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오늘까지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내과 등 주야간과 3교대 형태의 진료 전담 의사 31명을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의 지원을 유도한 이번 채용이 무산되며 기존 의료진의 업무 과중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비싸서 쉽게 사 먹을 수 없었던 샤인머스켓이 점차 대중과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풍작을 이룬 샤인머스켓이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오른 사과와 배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샤인머스켓 수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해남의 샤인머스켓 재배 농장. 탐스럽게 익은 샤인머스켓 송이송이 사이로 농장 주인의 나홀로 수확이 한창입니다. 당도가 17브릭스를 넘는지를 확인하면서 따기 때문에 굳이 다른 일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올여름 지독한 폭염에도 통풍이 잘 되는 비가림 시설 덕에 별 피해를 입지 않아 작황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게다가 전국적인 수확량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이 안정돼 있어 구입 부담이 커진 사과와 배에 비해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맛이 제대로 된 샤인머스켓을 팔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명색이 서울 강남이다 하면 우리나라 부자들이 사는 데인데 거기까지 내가 택배를 많이 보내거든요. 인근 샤인머스켓 농장에선 아예 직거래 판매장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주문이 늘고 관광객들의 직접 구입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택배 물량은 지금도 많지만 이제 그때쯤 되면은 하루에 한 200개 정도 나갈 것이고요. 또 뭐 수도 없이 손님들이 하루면은 뭐 몇백 분씩 오시니까는. 일반 과일에 비해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선뜻 구입하기 어려웠던 샤인머스켓. 즐겨 먹던 다른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제는 사 먹을 만한 대중 과일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국경과 장르를 초월한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2014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오늘 ACC에서 막을 올리고 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페스티벌에는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 16개 팀이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맞이하며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신진 아티스트 반딧밴드의 무대도 함께 펼쳐집니다. 플리마켓과 푸드트럭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도 마련돼 관람객들이 축제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광주 동구가 34일 앞으로 다가온 제21회 광주 충장축제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현지 여행사와 페리 운영업체, 한중 문화교류 사업단 대표 등이 참석해 중국 공연당의 축제 참여와 공연 관람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제21회 광주 충장축제에는 많게는 1,500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참여하게 됩니다. 5.18 기념재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책임자 처벌과 왜곡 대응 등의 성과를 돌아봤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오늘 오후 민주홀에서 공로자 표창, 30년사 발간 보고, 헌정식 순으로 창립 30주년의 기념식을 열고 지난 30년의 활동과 성과를 되짚어봤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워 처벌을 이끌었고 1997년 5.18의 국가기념일 제정과 2002년 국립 5.18 민주묘지 조성, 역사 왜곡 대응, 기록 연구, 5.18 세계화 등에도 이바지했습니다. 또 재정 여건 개선과 조직 안정화, 5.18 비경험 세대와 소통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